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주식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제일 먼저는 제가 자본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증권회사를 이제 가면 먼저 이제 바로 주식을 권하지는 않고 먼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뭐 공격 투자형인지 뭐 위험 회피형인지 일단 쫙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이분들한테 맞는 상품을 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향을 조사를 했는데 공격 투자형이 아니면 일반 고객들한테 주식을 하고 싶어도 추천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좀 자본시장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주식 강의를 할 건데 먼저는 이제 고객들의 성향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이제 증권사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냥 뭐 무슨 증권회사 무슨 증권회사 좀 이렇게 돼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투신사와 증권사로 많이 나뉘었었죠. 그러면 지금 증권사들은 대부분 투신사랑 증권사가 합병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옛날에 동양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한국투자신탁이랑 이제 증권회사가 합병이 된 거거든요. 동원증권이.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보통 이제 증권사를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은행 예금보다는 더 많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확정금융 상품,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하고, 이거를 뭐 상품을 간접 투자라고 하죠. 상품에는 뭐 채권, 그다음에 뭐 ELS, 그다음에 뭐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개인이, 내가 뭐 직장인이거나 뭐 가정주부거나, 근데 돈을 벌고 싶은데 과연 내가 금융상품을 해야 되는지, 혹은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아야 될지를 먼저 좀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내 목표 수익률과 그 다음에 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좀 먼저 정의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접 투자가 있고 직접 투자가 있는데 수익률이 각각 어떻게 되나, 그리고 리스크가 어떻게 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좀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한 5% 수익률이거든요. 이제 5% 정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리스크로 좀 보겠습니다. 가로를 이제 수익률로 보고, 세로를 이제 리스크를 좀 보게 되면, 1%대, 뭐 1% 미만의 것들이 뭐가 있죠? 1%의 미만의 것들이 주로 이제 뭐 예금, 그다음에 뭐 CMA, 뭐 즉시 인출금 상품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은행 예금, 게다가 이제 5천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은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물론 이제 금융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근데 이제 1% 금리가 너무 낮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금 CMA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십니다. 채권으로 넘어가시는데, 이 채권은 국채랑 회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채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뭐 무슨 경기도 채권, 뭐 그다음에 뭐 물가연동 국채. 그러니까 지방채 같은 거, 지방채와 국채는 다 국채의 개념이죠. 뭐 지방자치단체가 전라도에서 발행한 게 갑자기 망하면 뭐 그러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지방채와 뭐 국채를 포함한 그런 채권들은 좀 많이 안전하고요. 뭐 그걸 다 어떻게 보면 광의의 국채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채권들이 시장에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뭐 이런 완전 이제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좋은 우량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들한테 채권이 나오지는 않고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소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기업으로 치면 한 30위, 대기업 집단에서 30위에서 한 60위 사이, 두산그룹이라든지 뭐 지금은 좀 부도가 났지만 예전에 STX그룹도 좀 많이 발행을 했고,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증권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 HTX에서 채권 매매도 할 수 있는 아마 화면이 대부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직접 채권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이 보통 그 금리가 뭐 삼성전자 회사채 같은 거는 물건이 나오지도 않고 좀 뭐 대한항공 채권이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 좀 대기업이라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한 3%에서 6%, 그 다음에 5%가 이게 좀 지수형 ELS가 많이 나옵니다. 지수형 ELS. 그러니까 ELS라는 상품은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할 텐데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ELS는 종목형 ELS와 지수형 ELS는 리스크가 확연히 틀리거든요. 종목형 ELS로 넘어가면 리스크가 굉장히 좀 주식 분석을 되게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수형 ELS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합니다. 물론 지수형 ELS도 뭐 투스타냐 원스타냐 뭐 낙인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해서 지수형 ELS가 뭐 한 5% 정도 좀 안전한 거, 뭐 낙인도 좀 낮고 뭐 리스크가 뭐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의 뭐 투페어 상품 뭐 이런 것들이 5%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5%를 좀 넘어가는 채권들이 있는데, 그런 채권들이 해외 채권들이 많이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브라질 국채. 뭐 브라질 국채를 얘기하면 굉장히 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브라질이 국채가 제가 알기로는 뭐 9%인가 10%인가 그래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되게 많이 이 상품을 팔았거든요. 거의 조 단위로 이제 팔았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죠. 왜냐, 처음에 논리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야, 이제 우리나라도 뭐 나름 이제 국민소득이 지금 우리나라가 한 24,000불 정도 하나요? 뭐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이제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그 우리보다 더 개발도상국의 그 국채,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보증하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채권을 받는 높은 수익률의 채권을 사서, 우리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예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뭐 일본이나 미국의 채권 투자자들이 쉽게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로 수익을 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판매한 게 뭐 브라질 국채, 인도 국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죠. 왜 결과가 안 좋았냐면 국채 수익률은 꾸준히 9% 10%씩 나왔는데 브라질 환율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환차 손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서 결과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많이 손해를 뭐 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접 투자. 근데 간접 투자에서 이제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수익률을 좀 분류를, 이렇게 수익률을 확정짓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보통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거의 이제 선형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채권도 대기업 집단에 있는 채권들도 지난 역사에서 보시면 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좀 그랬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채권이 그렇게 뭐 쉽게 부도가 나지는 않죠. 그래서 지수형 ELS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난 한 5년에서 10년간 팔린 지수형 ELS가 거의 상환율이 98% 가까이 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나라 상품을 들었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미국 제일 많이 팔린 것들이 이제 미국이랑 한국 지수, 미국은 이제 S&P 500 지수,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요거를 이렇게 투스타로 넣어서 뭐 낙인을 45에서 65 사이로 이렇게 나온 상품들이 거의 지난 뭐 5년간은 거의 이제 한 98% 이상 뭐 조기 상환이 되고 상환도 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익이 5% 이상은 다 나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주식을 해야 되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냐는 먼저 본인의 그 성향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게 연 단위 수익률입니다. 이게 기준은 연인데 연 단위로 최소한 10%,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10%의 수익률을
초과하고 싶으신 이쪽 분면에 있는 니즈를 갖고 있는, 내가 뭐 투자를 하는데 못해도 최소한 연에 10% 이상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는 연단위 10% 이상 뭐 리스크를 지면서 하고 싶지 않아, 내 자산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6% 미만의 이런 상품들을 먼저 연구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 수익률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상 조금 리스크를 잘 피해간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6%까지는 좀 이렇게 선형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이제 금융상품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수형 ELS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6%대까지는 확률상 그리 위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물론 리스크가 채권이 예금보다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형 ELS가 채권보다 더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원금 손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5%에서 6%까지는 꾸준히 내 돈을 이제 불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된다,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내가 이 5%에서는 만족을 못하겠다, 최소한 연단위 10% 이상은 무조건 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임계점을 넘어서 주식을 하시는 성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익이 나기 위해서 리스크가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수익이 이제 더 나야 되는데, 이게 회귀를 할 수 있습니다. 10%를 넘어가다 보면은 10%를 넘어가는 직접 투자, 주식, 선물, 옵션의 단계에 들어서면 리스크만 많아지고 오히려 수익이 10%가 나지가 않고 원금 손실이 가능한 그런 곡선이 급하게 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성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같이 참고해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좋아야지만 하는데, 왜 좋은지를 알아야지 보통 그걸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투자의 기본은 인베스트다. 기본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투기입니다.